디지털 논리회로 8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8장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인데요. 네, 뭐 넘어가도록 하고 레지스터 레벨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레지스터 레벨, 그러니까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RTL) 레벨인데요. 우리가 그 앞에서 지금 7장까지 다뤘던 그런 회로의 레벨, 그러니까 회로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RTL이라는) 것은 결국에 레지스터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레지스터에서 끝난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HDL에서의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표현 방법입니다. HDL을 설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레벨 디자인, 그리고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회로의 구조를 조금 더 그 추상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꼭 그 회로의 동작을 기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 그 HDL이라는 것이 그 하드웨어의 형태를 표현하는 언어이긴 한데, 그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동작적인 그런 그 HDL 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를 하면 꼭 그 동작을 CO노처럼 동작을 기술해 놓은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데이터 플로우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직 이퀘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이니까 명확하게 그 설계하는 방법이 구별이 됩니다. 스트럭처 레벨 같은 경우는 더 쉽게 구별이 되고요. 이제 그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선을 연결하는 방식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수준의 설계 방법 하고 데이터 플로우 그 설계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스위치 레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CMOS 자체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거의 하이 레벨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문법은 그 잘 아닙니다. 자, 이 뭐 그 always 문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앞에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에 대한 것이고요. 연산자도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그 했었고, 그리고 연산자에서 주의할 점은 그 실제로 설계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가 있고 설계할 때 사용되지 않는 연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나누기나 모듈로 연산이나 제곱 연산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이 잘 안 될 것이고요. 이런 건 다 사용이 되고요. 이런 것은 또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요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산자들은 우선순위란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단항 연산자에서 2항 연산자, 3항 연산자 이렇게 이제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는 그냥 괄호를 묶어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괄호를 씌우면 회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A and B and C와 같은 회로는 3인풋 AND를 인스턴시에이션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A and B 괄호를 묶고 and C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A하고 B가 묶여지고요. 투인풋 AND로, 그리고 C가 이렇게 그 결과가 C랑 묶여가지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의하면서 괄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용하는 문법 하나하나 모든 표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 타이핑 하나하나가 회로로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반복 이니셜 문에서 이제 반복하는 방법이 리피트 문을 쓸 수도 있고 포에버 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while 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테스트 벤치를 작성할 때 이제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포문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문을 썼죠. always 문 안에서 지금 포문을 설계할 때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는 잘 작성하지 않고요. 좋은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RTL 설계를 하는 아주 그 간단하게 작성해 놓은 그런 그 그래프와 플로 차트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어떤 스펙이 정해지면 어떤 회로를 설계할지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설계할 회로의 구조를 이렇게 정하게 되겠죠. 그럼 구조와 동작 순서 등을 정하게 될 텐데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실제로 그 회로를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HDL 코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 중간 과정이 이제 중간 과정에 우리가 보통 그 아키텍처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스케줄링을 하는 과정. 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동작, 하드웨어의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결정하는 과정. 요게 이제 그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회로를 설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이제 1순위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만약에 어떤 회로를 설계할지가 정해졌다면 어떤 회로를 설계할지 회로의 구조와 회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정하는 과정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운 과정인데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디자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HDL 코딩을 하고 코딩한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검증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설계를 할 것이고요. 자,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 신세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세시스 툴을 쓸 것이냐, yes다 그러면은 신세시스 넷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냥 뭐냐면 그냥 게이트 수준의 서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이트 서킷.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게 넷리스트입니다. 이게 게이트로 된 회로들입니다. 자, 요 결과하고 그 넷리스트로 나온 결과하고 HDL 이 결과하고 동일한 테스트 벤치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요걸 결과를 비교를 하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게 같아야 되고요. 이제 다르면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요게 그 아주 일부 과정이고요. 요거 하고 나면 또 이제 뒤에 과정들이 쭉 이제 실제 칩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ASM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이제 ASM은 알고리즘믹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요 약어고요. 온전한 형태의 디지털 서킷을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설계 방법론을 이제부터 배우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 설계하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는 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형태의 디지털 그 서킷을 설계하는 법은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온전한 형태의 하나의 디지털 서킷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뭔가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패스 유닛이 있고 그리고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데이터 패스 파트, 컨트롤 파트, 뭐 유닛 파트 뭐 그냥 데이터 패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기는 그냥 컨트롤러라고 많이 쓰죠.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시퀀셜 서킷,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부의 신호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제어가 될 텐데 외부 신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동작을 할지를 제어를 받게 되고요. 외부에서 주어진 입력과 함께 데이터 패스 유닛을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순서에 어떤 동작을 시킬지를 이 컨트롤러가 컨트롤 시그널을 줘가지고 동작을 시킵니다. 이때 이 데이터 패스부의 동작 상태를 지금 스테이터스 시그널 등을 이용을 해서 이 컨트롤 유닛이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을 다 시키고 나면 이렇게 출력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온전한 형태의 데이터 그 디지털 서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여기 그 레지스터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레지스터들 데이터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바로 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일로 들어갑니다. 인풋 데이터가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레지스터가 많은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출력도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게 돼서 여기에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된 게 온전한 형태의 진짜 좀 더 완벽한 형태의 디지털 서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일부 신호가 또 요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가지고 레지스터 파일에다가 쭉 쌓아 놓고요. 여기서부터 명령을 가지고 나와서 컨트롤 유닛을 동작을 시키면서 그 컨트롤 유닛이 자기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일로 집어넣게 되고요.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게 되고 계산한 결과를 다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 집어넣으면서 뭔가 계속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이 레지스터 파일에 쓰여져 있는 요 데이터 여기는 이제 커맨드도 있고 컨트롤 유닛을 동작을 시키기 위한 커맨드도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데이터도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요 프로그램이 이제 범용성을 갖게 되면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요 회로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레지스터 파일, 컨트롤러, 데이터 패스. 이 데이터 패스를 우리가 ALU라고 하죠. 범용성이 있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그러니까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패스 유닛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다가 어떤 값을 써 놨냐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러가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CPU의 동작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최근 현대 CPU들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뭐 3D 프로세스라든가 뭐 오디오 뭐 이런 것들도 쭉 추가가 될 텐데 여러 가지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기 위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본 구조는 이래요. 뭐 별거 없어요. 자, 요런 지금 다시 지우고 요 회로를 우리가 설계를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게 이 8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ASM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ASM 차트는 세 가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ASM 차트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컨디셔널 그 박스라고 해서 이제 ASM D 차트를 쓰게 되면 이제 컨디셔널 박스가 추가되는데 그래서 뭐 ASM 차트든 ASM D 차트든 특별히 막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뭐 누가 ASM 차트를 그리시오 뭐 ASM D 차트를 그리시오 뭐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하진 않아요. 어차피 ASM D 차트를 쓰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건데
약간의 그 표현상에 있어서 그 형식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포맷이 조금 다르다. 자, 그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요 스테이트 박스입니다. 스테이트 박스. 스테이트 박스인데요. 스테이트 박스 여기 있죠. 스테이트 박스라고 하는 건데 요건 하나의 우리 그 시퀀셜 서킷 할때 그 하나의 스테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니까 그 스테이트면은 그런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여기다 정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동작이니까 그 스테이트면 해야 되는 동작은 이제 무어 타입의 동작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어떤 아웃풋 시그널이라든가 레지스터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디션 박스가 있습니다. 컨디션 박스가 아니고 디시전 박스죠. 디시전 박스인데 이렇게 있고요. 이제 뭐 if문 사용하면 이제 컨디션 박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컨디셔널 아웃풋 밀리 타입의 출력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컨디셔널 박스라고 합니다. 컨디셔널 박스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박스, 결국에는 세 가지 박스가 되는데 ESMD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스테이트 박스, 디시전 박스, 그리고 컨디셔널 박스. 컨디셔널 박스는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스타트, 여기 이제 뭐 그 스타트를 조금 이게 정의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스타트라는 것을 어떤 그 아웃풋 혹은 뭐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스타트하는 신호를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기에서 스타트라는 신호가 1이 되는 것이죠. S1이라는 스테이트가 되면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플래그라는 신호를 보게 되는데 요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그 플래그 신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R을 0으로 만들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게 결정이 됩니다. 자, R을 0으로 만들려는 요거는 지금 다 그 이 컨트롤러가 하는 동작이니까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요 명령이 반영이 되는 것은 다음 클락 때 반영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요렇게 요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이트로 이동할 때 한 클락이 소요가 되는데요. 요 스테이트에서 지금 플래그에 따라 가지고 요 신호를 만들어냈고 이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때 만들어낸 컨트롤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R이 0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F를 그 이제 G값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G를 F에 넣으라라는 건데요. 요 명령을 냈죠. 무어 타입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요것이 반영되는 것도 다음 클락입니다. 언제? F3 스테이트로 이동했을 때 그 동작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내가 이번에 커맨드를 만들었으면, 즉 어떤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냈으면 그 컨트롤 시그널을 받아서 뭔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한 클락이 소요된다. 다음 클락 때 이동한다라는 그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스테이트는 다음 스테이트로 또 이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고 이번 스테이트에 머물 수도 있지만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함과 동시에 내가 이번 스테이트에서 내렸던 명령이 동시에 그 다음 클락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표현인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동작을 기술했다면 요거는 그냥 커맨드 그 자체로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요 동작을 잠깐만 살펴보면 요게 두 개가 지금 사실은 같으려면 요게 R이어야 되는데 왜 B로 돼 있나 모르겠네. 자, 리셋이 주어지면 무조건 S0 스테이트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S0 스테이트에서는 A는 A 더하기 1이라는 요 명령을 만들어냅니다. 요 명령을 만들어내면 실제로 A가 1이 증가되는 것은 다음 클락이 되겠죠. 언제? 여기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했을 때 어쨌든
한 클락 다음 클락에는 다음 스테이트로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동을 하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A가 1 증가하는 것. 그리고 그 E 값과 F 값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로 다음에 이동할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어떤 스테이트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다 한 클락입니다. 한 클락에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E가 1인 경우에 E가 1이면은 명령을 하나 더 만들어내죠. 다른 것보다 다르게. 그래서 R이 R을 0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만들어내고 S3 스테이트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R이 0이 되는 것과 A가 A 더하기 1이 되는 요 타이밍은 같은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S0가 S3로 이동하는 요 세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클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요 그 ASM 차트를 우리가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썼을 때 이제 단점이 어떤 그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입력에 따라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간의 이동은 정의를 다 할 수 있지만 출력 이 컨트롤 얘가 만들어낸 컨트롤 시그널에 의해서 어떤 출력이 어떻게 생성될지를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극단적으로 좀 요걸 보면 요게 지금 R이나 A가 지금 요거는 이 컨트롤러가 있으면 여기 A를 증가시키기 위한 카운터가 있고 여기 R이라는 요 레지스터가 있을 때요. 여기 있을 때 지금 얘가 요게 이제 그 FSM이니까 얘가 지금 출력을 만들어내죠. 출력을 만들어내서 A를 증가시키고 R을 0으로 만들라 요런 명령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여기까지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한 스퀀셜 서킷 설계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ASM 차트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 지금 타이밍을 보면 여기서 이제 S0 스테이트고요. 요 클락 때 S0 스테이트가 됐고 이제 요때 무슨 일을 하냐면 요 클락 동안에 A를 그 증가시키라는 1 증가시키라는 명령도 내고 있고 R을 0으로 만들라는 명령도 여기서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요 클락이 됐을 때 이 동작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증가시키라는 커맨드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실제 동작은 실제 오퍼레이션은 이 클락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번 클락에 요 신호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증가시키라, R을 0으로 만들라 요런 명령을 여기서 만들었으면 얘가 실제로 이 명령을 받아서 A를 증가시키고 R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클락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만들어줬으면 다음 클락 때 요 명령을 받아서 그 동작을 실제로 할 것입니다. 네, 그런 한 클락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얘는 이미 어떻게 될까요? 다음 클락으로 이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값의 변화와 스테이트 이동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 ASM 차트하고 ASM D 차트의 차이인데요. 여기 뒤에 뭐 예제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스테이트 박스에서의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을 작성하지 않고 있고 ASM 차트에서는 그리고 그 엣지의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 그리고 컨디셔널 박스에 컨트롤 시그널을 쓴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말만 들으면 헷갈리죠. 그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요 차이를 한번 그림에서 잠깐만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ASM D 차트고 요게 이제 ASM 차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 두 개 차이를 보면 됩니다. 요 일단은 컨디셔널 박스가 이제 없었는데 생겼다는 거고요. ASM D 차트에서. 그리고
이제 요 무어 타입의 동작들, 요 무어 타입의 동작들을 요 스테이트 박스 안에 다 기술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죠. 요런 거. 그리고 이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데이터 패스부 쪽에서의 동작들을 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이런 동작. 다시 이게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해볼게요. 요런 동작, 요 동작, 요 동작, 요 동작, 요 동작. 자, 요 동작들은 컨트롤 파트가 내는 출력이고요. 얘네들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것들은 뭐다? 실제로 데이터 패스부에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신호를 내면 얘가 동작하는 건 다음 클락이고요. 이 컨트롤 신호를 내면 얘가 동작하는 건 다음 클락입니다. 요거를 만들어내면 얘는 다음 클락 때 동작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 컨트롤 신호와 데이터 패스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고요. ASMD를 그리기 위한 세 가지 스텝이다라고 했는데, 먼저 보면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의 인풋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엣지를 애노테이팅 함으로써 ASM에서 ASMD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ASM 차트를 그린 다음에 ASMD 차트로 변형을 하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ASMD 차트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ASM 차트, ASMD 차트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요 그 앞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고, 4.5장부터 해서 실제 이제 예제를 통해서 ASMD 차트를 그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는 것을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